네, 여러분, 드디어 히로아카 팬분들이 기다리던 이치반 쿠지 신작 언제까지나 손을 내밀어주는 이야기가 일본에서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일본으로 향해 이 아이들을 데려왔는데요. 이번 쿠지는 최종장을 기념하는 특별한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하위상부터 라스트 원상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패밀리마트 앞에 이렇게 전단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이 발매 날이고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아, 여기 있네. 자, 오늘 6월 20일 토요일 10시 오픈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 라스트 원상 보이고, 제가 지금 오픈 1시간 전에 왔는데 구매 제한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10시에 사람이 많으면 제한을 두고 사람이 없으면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따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오픈 15분 전이고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날이 굉장히 꾸리꾸리한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세 번째입니다. 짜잔. 자, 통을 털어버렸습니다. 자, 먼저 하의상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상은 문구 컬렉션 총 7종입니다. 이렇게 엽서 세트가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당 3장의 엽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 세트는 이렇게 4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종에 8개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스티커를 먼저 빠르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구성입니다. 미도리야, 쇼토, 모모, 아시도, 세로, 신소도 들어있네요. 아이자 선생님이랑 마이크 선생님도 있습니다. 스티커는 모두 이렇게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 있고요. 주요 캐릭터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한 번에 뜯어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성입니다. 바쿠고, 치유, 토코야미, 아오야마, 하가쿠레. 하가쿠레는 이 투명 개성을 쓴 상태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마지막 3개는 UA 빅3입니다. 미리오와 네지레, 그리고 타마키입니다. 자, 세 번째 구성은 우라라카, 미네타, 카미나리, 쇼지, 사토, 올마이트와 엔데버, 그리고 호크스가 들어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구성은 이다, 키리시마, 지로, 오지로, 코다. 자, 마지막 3가지는 빌런 연합의 시가라키, 토가, 다비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번엔 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엽서는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와, 이 엽서 세트는 무려 미도리야, 바쿠고, 토도로키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치반 쿠지가 팬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작게 미도리야, 바쿠고, 토도로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실사용보다는 소장용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벽에 걸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엽서는 이렇게 3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엽서 3종은 특이하게도 이 뒤에 배경을 보시면은 이 노트 패턴을 이용한 게 보이는데 이 디자인은 파이널 시즌 엔딩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3장의 일러스트만으로도 굉장히 또 많은 서사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뒷면을 보시면은 이 엽서들은 이렇게 히어로 아카데미아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엽서 중 한 장은 이렇게 금박 처리가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뒷면에 이렇게 금박 처리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로 보여드린 엽서 세트는 미도리야 이즈쿠 이름에다가 이렇게 금박 처리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거는 올마이트 이름에다가 이렇게 금박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올마이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엽서 세트입니다. 자, 뒷면을 살펴보면 각각의 올마이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엔 아이상 역대 비주얼 클리어 포스트 8종입니다. A3 사이즈이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 포스터들은 히로아카 애니 역사를 돌아보는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올마이트와 A반 학생들이 보이고 여기 끝에 아이자 선생님도 보입니다. 아마 포스터 디자인 중에는 이 일러스트가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포스터 디자인 역시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UA 문화재 편에서 등장했던 모습들이고 이 A반 친구들이 A밴드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젠틀과 러브러버도 볼 수 있고 에리를 안고 있는 르밀리옹도 보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포스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 일러스트는 미도리아랑 이렇게 아머드 올마이트가 등을 지고 올포원과 시가라키와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최종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올마이트와 미도리아로 구성되어 있는 포스터입니다. 자, 이 일러스트는 미도리아랑 이렇게 트루폼 올마이트가 보여지고요. 그 위로는 역대 원포올 계승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일러스트는 초창기 빌런 연합과 A반의 대결 구도로 보여지네요. 뒤에는 올포원과 올마이트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주얼 포스트는 히로아카 역사를 돌아보는 포스터인 만큼 이렇게 초창기 일러스트도 보여집니다. A반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신소도 있고 여기에 모노마도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최종장의 시가라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눈빛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그 다음에는 H상 캠퍼스 보디입니다. 총 10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아머드 올마이트가 없어서 9종을 보여드려 볼게요. 사이즈는 A5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이 H상은 일반 일러스트가 아니라 애니의 장면을 그대로 사용한 일러스트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버레이 데쿠의 모습입니다. 이번 캠퍼스 보드는 파이널 시즌 명장면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두 번째 모습을 보면은 미도리아와 바쿠고의 각성 장면을 담고 있죠. 이게 서로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이건 어떤 장면인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뜯어볼게요. 자, 바쿠고와 미도리아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은 어린 시절 함께 올마이트를 동경하던 두 소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뿔을 떼어다가 데쿠에게 전해달라는 에리의 모습이죠. 자, 여기 보이는 올포원, 바쿠고, 시가라키, 미도리아는 최종 결전의 핵심 인물들의 대립구도를 표현한 장면이죠. 자, 이번 피규어로도 나온 바쿠고의 모습인데 올마이트에게 아머를 건네받고 웃고 있는 바쿠고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올마이트의 어린 시절 모습인데 이렇게 올마이트의 어머니가 보여지고 있죠. 굉장히 귀엽고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최종 결전에 등장하는 히어로 킬러 스테인의 모습이죠. 자, 이 장면은 파이널 시즌에서도 꽤 의미가 있는 장면일 텐데요. 배경을 보시면은 쿠로기리의 워프 게이트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전을 위해 모두가 모인 순간이죠. A반 학생들과 B반 학생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 명장면 간발의 데쿠가 시작되죠. 여기 보이는 히어로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데쿠를 응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들은 F상, G상, 초코노코 피규어입니다. 자, 이렇게 박스 아트를 보시면 이렇게 위아 히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뭐 이제 우리 차례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면 사진에는 최종 결전의 오버레이 데쿠랑 바쿠고가 보여집니다. 라인업은 이렇게 각각 10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려 A반의 학생들이 이렇게 모두 발매를 해주었는데요. 과거에 발매되었던 문화재 초코노코에 이어서 처음으로 A반 전원이 이렇게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어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아야 뿌듯할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아쉽게도 이 20종 중에 키리시마가 없습니다. 자, F상, G상 총 20종 중에 키리시마를 제외한 19종입니다. 자,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오버레이 데쿠의 모습인데 이 초코노코 시리즈는 작은 크기와 귀여운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단순히 귀엽기만 한 게 아니라 이 각 캐릭터의 개성과 특징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라라카의 모습인데 이 우라라카도 이 코스튬을 보세요. 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세하게 잘 묘사를 해주었습니다. 되게 앙증맞고 귀엽죠? 자, 개인적으로 이 쇼토가 저는 이번 초코노코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이 쇼토의 최종장 기술인 혁장 10권 린을 표현한 이 클리어 부품을 보세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이렇게 클리어 부품으로 표현을 해줬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표정을 보세요. 입을 꽉 담은 쇼토의 모습인데 이 또한 굉장히 앙증맞습니다. 상당히 귀여운데 많은 안티를 품고 있는 미네타입니다. 미네타도 귀엽게 잘 표현이 되었죠. 포도송이를 표현한 건가? 자, 모모의 무표정의 모습인데 이 모모는 이 머리칼이 굉장히 또 인상적입니다. 모모도 귀엽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죠. 자, 이 카미나리도 여기 클리어 부품의 고글도 보이고 이 머리의 번개 문양, 이 코스튬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 쓴 티가 납니다. 카미나리도 굉장히 귀엽게 잘 묘사가 되었어요. 자, 지로를 보시면 이 코스튬이나 이렇게 이어폰, 여기 헤드폰까지 잘 이렇게 표현을 해준 모습입니다. 지로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쇼지의 모습입니다. 쇼지 하면 역시 이 팔이 6개가 있다는 점이겠죠. 그 중에서 이 팔 6개를 보면은 살짝 징그럽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역시 초코노코라서 그런지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 쇼지도 이 헤어스타일의 특징을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이 세로는 뭔가 이 수수한 느낌을 잘 표현해준 것 같은데 이 헬멧 표현이 굉장히 또 만족스럽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다칠 것 같이 생겼어. 여기 동그라미 아주 깨알같이 테이프가 나오는 부분도 묘사를 해주었죠. 자, 그 다음엔 사토인데 이 노란색의 이 레슬러복 이 코스튬이랑 이 특유의 두꺼운 입술 때문에 그런지 뭔가 되게 애기 같은 느낌이 난달까요? 되게 귀엽게 표현이 되었어요. 한층 귀여워진 사토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엔 최종장의 바쿠고의 모습입니다. 이 최종 결전의 바쿠고답게 여기 생채기들이 보이죠? 근데 극중의 바쿠고답게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도 웃고 있어요. 이 바쿠고의 특징이라면은 여기 오른팔에 보이는 올마이트의 아머가 특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런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초코노코. 예쁘죠? 이이다는 정말 정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심심할 법도 한데 이이다의 개성은 이 엔진이잖아요. 초코노코가 작다고 해서 결코 이 작은 디테일의 엔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이이다의 코스튬은 굉장히 미래적이고 SF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자, 치유는 뭐 그냥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 개구리의 눈을 연상케 하는 고글 표현이라든지 이 리본 모양으로 묶인 헤어스타일까지 아주 잘 표현해낸 것 같은데요. 이 치유의 표정이나 눈동자, 이 코스튬까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엔 토코야미인데 전 사실 이 토코야미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되게 귀엽게 잘 나오긴 했는데 얘가 다크 섀도우를 쓰고 있는 건지 이 눈동자가 없고 눈이 그냥 빨간색으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본래 다크 섀도우의 눈동자는 노란색이고 토코야미는 눈동자가 있거든요. 더욱 토코야미답게 눈동자가 표현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귀엽게 잘 나오긴 했어요. 이렇게 샤프한 머리 스타일까지 이런 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아시도의 모습인데 아시도는 원래 검은색 눈에다가 눈동자가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란색 처리를 한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 뭐랄까 더듬이 표현도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게 잘 한 것 같고 사실 요 아시도 하면은 이 코스튬의 패턴 요게 굉장히 특징적이잖아요. 이 컬러감이나 요런 디자인 묘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도의 특유의 헤어스타일까지 굉장히 잘 묘사해 준 것 같아서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오야마인데 아오야마도 굉장히 특징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이 코스튬의 망토, 이런 투명 고글까지 네이블레이저가 나오는 배의 구슬까지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오야마 특유의 가르마 앞머리까지. 그 다음엔 오지로입니다. 오지로는 이렇게 하얀 색깔 도복을 입고 있는데 이 오지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개성인 꼬리겠죠. 뭔가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다면은 뭐 파이리가 생각나는 그런 꼬리네요. 오지로는 이 앙증맞은 꼬리가 다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죠. 히로아카의 인기 히로인 하가쿠레입니다. 이 하가쿠레는 이 머리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정한 패턴 없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머리카락의 표현들, 그 다음에 이 특징적인 더듬이까지 하가쿠레를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맹한 표정의 하가쿠레의 모습이 굉장히 귀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다입니다. 코다는 이 암석을 연상케 하는 이 머리 표현이 특징적인데 이 머리 표현이 조각칼로 쓱쓱 조각한 듯한 그런 모습이 포인트입니다. 뭔가 이 고글에서 내려오는 이 입 표현이 약간 오리주둥이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한눈에 봐도 코다답게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눈동자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피규어들 A상부터 라스트 원상까지 차례대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상 미도리아 이즈쿠 마스터 라이즈입니다. 자, 구성은 미도리아 이즈쿠 본체랑 이렇게 발 받침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받침대 없이 이렇게 자립은 잘 되는 편이고요. 받침대를 한번 끼워 볼게요. 왼발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형식이고요. 자, 그럼 디테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미도리아를 보고 이렇게 머리를 깎은 모습이 그냥 단순히 스타일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왼쪽의 모습을 살피면 영락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도리아 이즈쿠죠.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머리가 깎여진 모습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상처가 나 있어요. 이 미도리아는 최종 결전을 마치고 격투에 상처가 남은 상태라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머리가 깎여진 모습입니다. 이 헤어 디테일 표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피규어가 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표정에 주목해주세요 라는 코멘트가 있는데 그 코멘트에 너무 알맞게 이렇게 피규어를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이 최종 결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를 입었지만 이 해맑은 표정을 잃지 않는 미도리아의 모습이 진짜 잘 묘사된 것 같아요. 이 왼쪽 뺨에는 미도리아의 주근깨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긴 상처로 인해서 주근깨가 없습니다.
이런 디테일까지 잘 챙겨주었고, 여기 머리에 있는 상처랑 볼에 있는 상처, 이것도 굉장히 잘 매끄럽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신발 디테일이랑 이 UA 교복, 이것도 아주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되었고, 이 손에 있는 역시 상처 또한 잘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방 질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가방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낡고 해진 것 같은 모습의 가방이에요. 이거는 검정 라인에 붓도색, 명암이 들어간 것 같아서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 이 미도리아 피규어는 제가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실물을 보니까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실물로 꼭 만져보셔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화면 너머로 이 미도리아의 해맑은 모습이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최종 결전 이후에 씩씩한 모습의 미도리아를 진짜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상 시가라키 토무라 마스터라이즈입니다. 자, 시가라키 역시 구성은 본체와 발 받침대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는 포즈의 특성상 이 자립이 되지 않습니다. 발판을 끼워볼게요. 오른발에다가 발판을 끼워주고 왼발은 살짝 지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딱 한눈에 봤을 때는 이 발판 때문에 역시나 피규어의 그런 미적인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자, 하지만 시가라키 팬분들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피규어입니다. 자, 이런 조형의 시가라키가 앞으로 또 나올까요? 마지막까지 파괴하기 위해 싸운 시가라키의 모습, 항상 보여줬던 거랑 달리 뭔가 맑고 부드러운 표정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요 시가라키의 콧날을 한번 보세요. 이 개슴츠레 하지만 되게 부드러운 눈빛, 뭔가 이 피규어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시가라키의 서사가 떠오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마음 아픈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이 극중의 시가라키의 복장은 원래 이렇게 심심한 편인데, 이 피규어 자체도 옷 주름의 표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심심한 감은 있습니다. 이 시가라키의 빨간 색깔 스니커즈, 이것도 굉장히 잘 깔끔하게 표현을 해준 느낌입니다. 밑창까지 이렇게. 저는 이 시가라키를 이번에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한 만큼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시가라키 얼굴은 구도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뒤돌아보는 모습,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장식을 하셔야 됩니다. 피규어의 완성도 또한 중요하지만 이 피규어 자체에 담겨있는 서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휘날리는 헤어 표현을 보세요. 굉장히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상 바쿠고 카츠키 마스터라이즈입니다. 자, 바쿠고 피규어 역시 이 본체랑 발받침대가 들어있습니다. 발받침대가 아주 깔끔하네요. 얘는 뭐 보지 않아도 자립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잘 됩니다. 오른발에 끼워주는 발받침대고요. 아주 잘 들어가네요. 자, 이 문제의 바쿠고, 이번 라스트 원상을 제외하고 역시나 가장 뜨거운 반응입니다. 다른 피규어들은 다 하나씩 있는데 이 바쿠고만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도 제일 비싸게 좀 형성되는 것 같고 인기도 굉장히 많아요. 뭐 말할 필요 없이 디테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바쿠고는 항상 이 레전드를 찍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올마이텍에서 아머를 물려받은 바쿠고의 모습, 이 동경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에 이 기뻐하는 바쿠고의 표정입니다. 자, 바쿠고의 표정,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는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런 표정이죠. 항상 말이 많았더니 등 근육 표현, 정말 야무지네요. 최종 결전의 전투 모습답게 이렇게 상처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코스튬도 여기저기 찢겨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을 보시면은 이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피규어인데 이 구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죠? 자, 살짝 밑에서 올려다보는 모습입니다. 남자가 봐도 되게 섹시하게 잘 만들어진 피규어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극중의 모습을 피규어로 표현해냈다, 이런 느낌보다는 올마이트의 죽음의 순간에서 구조해낸 직후의 모습, 그리고 올마이트의 암호가 네가 뒤를 이어가라, 그런 의미 속에 담긴 미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쿠고 역시 뭐 디테일은 말할 필요도 없이 훌륭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 피규어에 담긴 서사가 이 피규어를 증명해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D상 히어로 킬러 스테인 마스터라이즈입니다. 자, 스테인은 무려 이 피규어 본체랑 요 글라이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라이더 받침대까지 부속되어 있네요. 피규어는 PVC 재질이지만 이 글라이더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조형이 약간 어마무시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 글라이더를 보니까 스파이더맨의 그린 고블린이 떠오르네요. 스테인을 글라이더에 탑승시켜 볼게요. 이렇게 딱 잘 맞아 들어갑니다. 와, 근데 이게 너무 멋있는데? 자, 이거는 글라이더 받침대고요. 이렇게 끼워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혹시 스테인 팬분들 보고 계신가요? 와, 이거는 진짜 그냥 소리 지르셔야 됩니다.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이 스테인의 모습이 올마이트와 올포원의 전투에 참여하는 스테인의 모습을 묘사한 피규어인데 무려 이치반 쿠지 마스터라이즈 라인에서 처음으로 입체화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거를 일본에서 실물을 직접 보고 가장 놀랐어요. 이 디테일 때문에. 진짜 이 애니에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온 것 같은 이 얼굴 묘사, 이 혓바닥에 보이는 오돌토돌한 질감 묘사까지, 찢어진 붕대, 이 살기 있는 눈빛, 이 머리칼까지 이번에 제대로 스테인 피규어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치반 쿠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스테인 피규어는 정말 세심하게 조형을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테인이 갖고 있는 작은 칼부터 큰 검까지 이런 무장류랑 이 스테인의 복장,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은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최종장에서 너무너무 멋있게 나왔지만 조금 비중이 적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약간 그 아쉬움을 이 피규어가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테인 피규어를 실물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피규어를 과소평가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라인 중에 가장 디테일이 뛰어난 피규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히어로 킬러 스테인, 이렇게 멋있었다니. 자, 다음은 이상 미네타 미노루 마스터라이즈입니다. 자, 미네타 역시 본체랑 발받침대가 들어있습니다. 역시나 자립은 안되고요, 이렇게 발받침대를 끼워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워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미네타를 본 소감은 피규어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미네타의 찢어진 이 코스튬 표현, 붕대를 감은 모습들, 이렇게 군데군데 상처도 생기고 여기 찍혀있는 포도송이까지, 이 최종 결전에서 데쿠의 위기에 모두와 함께 달려온 미네타의 모습입니다. 이 미네타 역시 이치반 쿠지 마스터라이즈 최초로 입체화되었고요. 이 미네타의 기백이 담긴 표정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치반 쿠지 정보가 떴을 때 이 미네타의 욕이 거의 절반이었어요. 아니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약간 이런 반응이었달까요? 전 사실 이 미네타 자체가 피규어로 나온 것보다 앞으로 A반 캐릭터가 나오겠구나, 그 신호탄이 이 미네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 신작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피규어 자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좀 예뻐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미네타인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디테일 살펴보자면은 이것도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최종전에서 미네타의 모습을 굉장히 잘 입체한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 미네타가 원래 이렇게 머리가 컸나봐요. 돌연변이 같은데? 대망의 라스트 원상 아머드 올마이트 마스터라이즈 엑스트라입니다. 자, 당연히 기존의 아머드 올마이트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이 아머드 올마이트는 본체와 발 받침대가 들어있습니다. 받침대가 없어도 자립은 잘 되는 편이고요. 받침대는 오른발에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끼워집니다. 올마이트의 숙적, 올포원에게 도전하는 아머드 올마이트입니다. 전투 중에 이렇게 데미지를 입은 모습이죠. 이 아머드 올마이트는 굉장히 세세하게 조형과 도색에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가슴 장갑부터 이 어깨의 암호까지, 이 다리 장갑의 촘촘한 몰드를 보실 수 있고, 이런 망토의 기계적인 느낌까지, 이 슈트의 데미지 질감까지 표현한 모습까지, 이 기계적인 슈트의 느낌을 정말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마스터라이즈보다 한층 더 세밀해진 엑스트라급 조형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 가슴의 푸른 라인도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포인트입니다. 역시나 이 아머드 올마이트는 이 검은색 베이스 위에 이 메탈릭 도색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아요. 전투로 인해 이렇게 손상된 아머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되고, 이 올마이트 헤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삐져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머드 올마이트보다 이렇게 손상된 흔적이 많아서 좀 더 기계적인 느낌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최종 결전 당시의 모습을 아주 잘 반영한 느낌입니다. 이 올마이트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이 서사, 완벽한 히어로가 아닌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올마이트의 모습을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아머드 올마이트와 이번의 아머드 올마이트입니다. 자, 기존의 아머드 올마이트가 묵직하고 깔끔한 메카닉 슈트의 모습이었다면은, 이번에 발매한 아머드 올마이트는 데미지를 입고 최종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이 강하고 좀 더 처절하고 드라마틱한 전투 모습입니다. 이 본래 아머드 올마이트는 블랙, 실버, 골드 중심의 이 정돈된 메탈릭 도색이 돋보이는데요. 이 데미지 버전은 조금 더 어두운 방식의 이 메탈릭 도색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발매한 올마이트가 조금 더 어두운 방식의 도색 방법을 차용해서 이 파란 선의 느낌도 조금 더 눈에 잘 띄게 밝게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머드 올마이트는 조금 더 회색빛에 가까운 도색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데미지 버전 올마이트는 조금 더 어두운 실버, 그리고 메탈릭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약간 회색보다 실버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데미지 버전의 올마이트는 이 손상된 모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 깊이 있게 명암 처리를 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올마이트는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의 슈트라고 볼 수 있다면, 이번 올마이트는 처절함과 손상감이 더욱 강조된 모습입니다. 자, 이 전면뿐만 아니라 이 뒷면도 보시면은 이렇게 망토의 질감도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올마이트는 이렇게 깔끔하게 메탈릭 펄 도색이 들어간 느낌이고요. 이번 올마이트도 메탈릭 도색은 동일하지만 조금 더 손상감을 강조한 느낌이 보여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래 올마이트는 깔끔한 반면에 이번에 발매한 올마이트는 전체적으로 웨더링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버 스크래치 표현으로 이 데미지를 좀 더 강조했죠. 금속이 벗겨진 모습을 이렇게 재현을 했습니다. 자, 얼굴을 봐도 같은 올마이트지만 느낌은 상당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이 상징적인 영웅의 모습에 더 가깝다면 이번 버전은 끝까지 싸우는 인간 토시노리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치반 쿠지 신작 나에오르 아카데미아 피규어를 소개해드려봤는데요. 다음 7월이면은 한국에 아마 정발이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드는 피규어 있으셨다면은 꼭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치비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피규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럼 치비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